이후에 보시겠지만 백제 부흥군은 주로 당군을 공격합니다. 복시는 신라군이 당군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자신들이 둘러싼 방어병 바깥으로 다시 성을 쌓습니다. 겹겹이 벽을 쌓고 사비성의 당군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전략이었죠. 이렇게 되면 당군은 백제 땅 통치나 작전은커녕 식량도 못 구해 갇혀있던 유인원을 구하기 위해 무열왕과 태자 김범민이 이끄는 신라군이 백제 땅에 당도합니다. 신라군의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부흥군이 다시 700여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결국 사비성을 포위하고 있던 전선이 무너지고 맙니다. 백제 부흥군은 아예 유인괴가 백제 땅도 밟지 못하도록 오는 길에 처치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신라군이 유인괴와 힘을 합쳐 목책을 들이치면서 부흥군은 나당연합군의 협공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부흥군은 만여 명의 전사자를 내고 기존의 사비성을 포기한 채 근거지였던 임존성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자 당군은 기존에 머물던 사비성에 군대 일부만을 남겨두고 웅진 도독부를 웅진으로 옮겨갑니다. 부흥군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웅진성까지 거세게 공격해 포위하죠. 한때 패전을 거듭하고 사상자를 내기도 했지만 모든 것을 걸고 나온 부흥군들에게 포기란 없었습니다. 복시는 이런 사실들을 왜 계속 알리며 지원군을 요청했습니다. 부흥군의 성격상 국가를 기반으로 한 정규군이 아니기에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조직이었고 거대한 나당연합군 그리고 언제 다시 올지도 모를 당나라의 대군 앞에서 이들이 의지할 곳은 오랜 혈맹이었던 외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대로 된 군대가 와야 이들도 힘을 얻고 승리를 기대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외의 사정은 백제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아무리 혈맹이었다지만 이미 멸망해버린 나라에 대해 이전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긴 쉽지 않은 겁니다. 백제 부흥군에 원군을 보내는 것에 대해 외 조정에선 찬반이 갈려 대립하고 있었죠. 이 와중에 661년 6월 무열왕이 다음 달엔 외 사이메이 천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신라에서는 태자였던 범민이 즉위하면서 본격적으로 백제 부흥군 토벌을 준비하게 되고 반면 외는 백제를 지지하던 사이메이 천왕이 세상을 뜨자 백제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됩니다. 부흥군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신라군은 문무왕 즉위 직후인 661년 9월 옹산성을 공격해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고 뒤이어 웅진성을 포위하고 있던 부흥군의 후미를 공격합니다. 신라군의 조직적인 공격에 당황한 부흥군은 대피했고 갇혀있던 당군 지도부는 지난날 사비성 때처럼 신라군의 도움으로 풀려납니다. 신라군의 공격은 우술성으로 이어집니다. 부흥군은 여기서도 천여 명의 사상자를 내며 패하고 이후엔 신라군에 몰리면서 간신히 방어만 하는 상황으로 전락합니다. 간간히 기습전을 펼치긴 했지만 사실상 신라군의 거센 공격에 괴멸 직전까지 이르렀죠. 이때 부흥군 앞에 천군만마가 나타납니다. 어린 시절 인질로가 오랜 세월 타국에 살다 나라가 망하는 순간에도 참상을 경험하지 않고 아버지와 형제들이 당나라로 끌려갈 때까지도 그곳에 있던 왕자, 바로 외에 있던 부여풍이 31년 만에 고국의 땅을 밟은 겁니다. 그것도 왜군 정예병력 10,000명을 태운 전함 170여 척과 함께였죠. 외에선 얼마 전 사이메이 천왕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아직 친백제파가 우세했기에 가까스로 구원병을 파병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외 조정은 소가씨 등 유력 가문이 왕실을 위협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나카노오의 황태자가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죠. 이때 김춘주는 나카노오의 황태자를 만나 신라에 대해 이전처럼 공격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마침 나카노오에가 제거한 소가씨 정권은 친백제 반신라 경향이 강했는데 김춘추는 이 점을 들어 새로운 외 조정이 신라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 겁니다. 참고로 이 후회를 이야기하자면 당시 김춘추와 나카노오의 황태자의 대화는 어느 정도 잘 이루어졌으나 훗날 백제가 멸망하고 외 조정은 다시 백제 부흥운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나카노오의 황태자는 이 무렵 천황으로 즉위하는데 처음엔 백제 부흥운동을 지원하다 백강 전투에서 패배한 뒤 우선을 받고 이후 신라에도 사신을 파견하게 됩니다.
덴지 천황. 한때 나가노우의 황태자로 불리며 다이카게 신을 주도했던 그는 어머니 사이메이 천황의 뒤를 이어 즉위한 뒤 부여풍을 백제왕으로 책봉해 그에게 전쟁 물자를 실어보내는 한편 복신 앞으로도 상당수의 전쟁 물자를 하사했습니다. 부여풍을 왕으로 보내는 건 맞지만 백제 부군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복신이란 사실을 그도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가 즉위 직후였는데 그는 자신의 즉위식마저 미루며 부여풍을 보내는 일을 먼저 시행할 정도로 백제 파병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백제에 대한 동맹의식도 있었겠지만 이 당시 외에는 부흥군이 패해 백제가 완전히 멸망하고 나면 나당연합군이 보복으로 외까지 쳐들어올 거란 소문이 있었고 이들을 막기 위해 일본 최초의 성이 건설될 정도로 외는 긴장하며 백제 부흥군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던 겁니다. 그런데 외가 부여풍을 백제 왕으로 책봉한다. 뭔가 좀 이상하죠? 외는 이미 망해버린 백제를 전과 같은 시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수많은 문화를 전해주던 백제를 아버지처럼 스승처럼 따랐지만 나당연합군에게 패망한 이상 전처럼 높이 대우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백제 파병을 반대했던 무리는 말할 것도 없고 파병 찬성파 역시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거둬주듯이 부흥군에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만일 부흥군이 나당연합군을 이겨 백제 땅을 회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백제 부흥의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게 된 외는 부여풍을 앞세워 100% 내정 간섭을 하며 상국 노릇을 했을 겁니다. 당나라가 백제 멸망 직후 돌아가지 않고 웅진 도독부를 세웠듯이 말이죠. 외의 파병이 부흥군에게 큰 힘이 된 건 사실입니다만 세상에 공짜란 없습니다. 복신은 외로부터 책봉받은 대로 주류성에서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조직을 정비한 뒤 다시 나당연합군에 맞설 준비를 합니다. 신라군의 거센 공격과 계속된 패배로 사기를 잃어버린 부흥군은 이렇게 다시 힘을 내고 곧장 당군이 있는 웅진성으로 향합니다. 이들은 금강 동쪽에 진을 쳐서 나당 간의 교류를 끊고 당군을 고립시켰죠.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설명했지만 나라가 망하면 보통 부흥운동이 일어나거나 왕족이 다른 곳으로 피신해 형식적으로나마 왕족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전 왕조 때보다 조직력이 형편없이 약하고 시간이 흐르며 민심도 떠나가 결국 내분으로 자멸하는 경우가 많죠. 백제 부흥군도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처음 부흥군을 조직해 힘을 합쳤던 복신과 승려 출신의 도침, 군사이 내분이 일어나 복신이 도침을 살해하고 맙니다. 그런 뒤 도침이 거느리던 병력마저 빼앗았죠. 우리가 역사에서 백제 부흥군을 배울 때면 항상 3명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흑치상지, 복신, 도침. 그런데 도침에 관해선 기록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660년 9월 사비성을 공격할 당시 그곳에 갇혀있던 유인원에게 대사께서는 언제쯤 서쪽으로 돌아가시렵니까? 마땅히 사람을 시켜 전별해드리리다 라고 조롱하는 글을 보냈다는 정도의 기록이 있죠. 이때만 해도 부흥군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으나 2년이 지난 지금 외에 정예병력이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내분으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복신 입장에서만 생각해보면 조직력이 약한 부흥군을 이끌려다 보니 그는 이전 왕조시대보다 더욱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지나쳐 독재화됐을 겁니다. 어쩌면 그 정도로 강한 성품이었으니 초기에 부흥군을 조직하고 리드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아랫사람들과의 불화도 커졌을 거고 내분을 막기 위해 이들을 강하게 찍어 누를 수밖에 없었죠. 물론 이 과정에서 권력욕도 생겼을 겁니다. 결국 초기 부흥운동의 한 축이었던 도침을 살해하기에 이른 거죠. 복신의 독재와 이로 인한 내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부흥군이 웅진성을 포위하고 있었죠. 이전까지 신라군이 와서 포위망을 뚫고 당군을 구해냈다면 이번엔 당군이 직접 나섭니다. 유인호는 웅진 동쪽으로 군대를 몰아 부흥군을 공격해 대승을 거둡니다. 단지 포위망을 뚫은 정도가 아니라 부흥군의 요새였던 지라성과 윤성 등을 빼앗았죠. 외에 정예 병력이 왔어도 나당연합군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흥군은 급히 진현성으로 대피했으나 당군은 이곳마저 급습해 800여 명의 전사자를 냈죠. 부흥군은 또다시 큰 희생자를 내고 진현성에서마저 쫓겨난 뒤 결국 본거지인 주류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부흥군의 위상이 하락하면서 나당연합군 사이에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호남은 물론 충남에서도 적지 않은 성이 당군이나 신라군에게 항복하는 사태마저 벌어졌습니다.